알아야본다. 오늘은요, 부동산의 큰손, 그들이 선택한 지역은 알아보겠습니다. 큰손이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료를 먼저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의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요. 서울 집합 건물 매수인 연령별 비중입니다. 여기서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상가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윗줄이 40세에서 59세입니다. 그 다음 줄 중간 파란색이 40세 미만이고요. 가장 밑이 60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40세 미만입니다. 2020년 3분기, 4분기부터 이 40세 미만의 비중이 급격하게 좀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021년 1분기도 2020년 4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애 첫 부동산 구입 연령 자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40세 미만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위의 줄이 40세 미만입니다. 6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노란색 줄이 전체 비중이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도 월등히 지금 40세 미만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0세 미만이 가장 많이 산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을 보면요. 첫 번째 60%가 훨씬 넘는 66.4%로 노도강이 차지를 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을 많이 산 걸로 조사가 됐고요. 두 번째가 그 외 서울 노란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이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입니다. 그다음이 강남 3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4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요. 네. 대표님,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20, 30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젊은 네. 층이 네. 2020년 작년부터 해서 네. 정말 생애 처음으로 네. 집을 많이 샀다. 뭐 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노도강, 그러니까 네.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지역을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40세 미만의 힘이 그러니까 원동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런 거죠. 지금 일단은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패닉 바잉 뭐 이런 얘기도 이런 단어들도 좀 많이 쓰잖아요. 네. 예,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어찌됐든 주택을 매입했던 거죠. 요즘 뭐 영끌 투자도 있고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노도광이라는 지역이 지금 나왔는데요. 네. 사실 지금 2019년 3분기부터 지금 서울의 이제 서울 도심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저렴했던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도광이 좀 뭐 노도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금강구 예, 이런 데가 이제 뽑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0대 매입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패턴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매입을 하면은 좀 싼 지역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그다음 이제 중급지나 이제 상급지로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좀 패턴들을 보면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 어떻게요? 이제 뭐 강남 상구라던가 네네. 아니면 마용성처럼 이 주택 가격이 좀 높은 지역들도 생애 최초로 지금 매입을 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노도강이 지금까지는 강세였는데 최근에 또 흐름을 네. 보면 네. 좀 상급지로 옮겨가는 추세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네. 말씀이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 40세 미만 작년에도 많이 구입을 한 이 연령대가 어디에 주목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의 시장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입니다. 예, 대출 규제가 지금 LTV 요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가요지구 내에서 지금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LTV가 50%가 10%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 자체도 좀 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 다음에 LTV 같은 경우에도 좀 한 10%포인트 좀 이제 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구성비상 사실은 자금에 대한 여력이 좀 다른 이제 50대나 60대에 비해서는 떨어지잖아요. 네. 예, 그럼 당연히 그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또 수요자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또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작년과 작년에 올랐던 노도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서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인천 같은데 네. 예, 이런 지역들도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 데이터가 지금 아파트만 나온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다세대 이런 집합 건물에 대해서 네.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상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마용성 같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집값이 강세인 지역이잖아요. 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의 대체재인 빌라라든가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